100일 미라클. 저자 하와이 대저택. 사람이 뭔가를 더 잘하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유일한 순간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뿐이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이렇게 말했다. 이 힘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나는 단지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성공의 첫 번째 모습. 보통 시작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그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작 행동에 옮길 수가 없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함부로 시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냥 일단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은 버리고 말이다. 당신을 돕는 존재. 당신은 이제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다. 이 문을 열면, 그리고 다시 뒤돌아 나오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열쇠도 이미 가지고 있다. 당신의 목표를 100번씩 쓰고 말해보라. 굳이 소리를 내어 말하는 건 발성기관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신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함이다. 글로 적는 건 손 근육이 움직이며 생각이 물리적인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 시동을 거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사람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바칠 것이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정확히 원하는 만큼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그건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으며 할 수도 없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린다는 것. 새로운 신념을 찾고 받아들이는 건 처음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일 때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사실 그때가 바로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새로 까는 과정이 진행되는 순간이다. 당신 뇌 속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중인 것이다. 그렇게 당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듯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념이 장착된다. 기회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누구나 살면서 인생 계기가 찾아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도 한다. 기회는 처음부터 막 좋아 보이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찾아오지 않는다. 위기, 실패, 좌절, 절망감과 같은 가면을 쓰고 당신 앞에 등장할 것이다. 지금 혹시 인생 망했다, 상황이 좋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가? 그리고 동시에 정말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생겼는가? 만약 그렇다면 바로 인생 계기가 찾아온 것이다. 위기감이나 좌절감 등의 가면을 쓴 기회가 당신 앞에 나타난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네고자 한다. 나 역시 돌아보았을 때 인생 최악의 시기, 죽고 싶었을 때,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다. 그 기회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사실 위기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훨씬 많다. 이걸 느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 인생이 이제는 바뀌려 한다는 시그널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이루어지는 이유. 원하는 것, 원하는 삶. 목표는 정말 명확해야 한다. 그 정도까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일정표를 짜거나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즉흥 여행을 떠난다면 당신은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 그날의 기분에 따라 혹은 날씨나 각종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가야 할 곳을 미리 정하고 간다면 어떨까?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미리 정해놓은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했다면 당신은 결국 그곳으로 간다. 용기란 무엇인가? 용기 내어 시작하라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반대로 말하고 싶다. 일단 시작해보라. 하면서 완벽해지면 된다. 앞서 말했듯 시작은 막 용기를 내서 비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다. 진짜 용기를 내어야 할 시점은 따로 있다. 시작을 하고 나면 상황은 당신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거의 그렇다. 그렇게 예상보다 잘 안 될 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괜히 시작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지점. 용기는 바로 그때 내는 것이다. 그때 막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워도 계속 가는 거. 그게 진짜 용기다. 그 용기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다. 고작 100m 앞까지만 비춰줄 뿐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 불빛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 이걸 잊지 않길 바란다. 그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그것에 대해 하루에 얼만큼 생각하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들이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가끔 떠올리는 정도가 많다. 그런데 원하는 삶에 대한 것이지 않는가? 점심 메뉴가 아니다. 생각날 때만 가끔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인생 바뀌지 않는다. 나는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매 순간 생각을 한다. 분리수거할 때,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아이를 재울 때, 소파에 앉아있을 때, 산책할 때, 샤워할 때, 이 모든 순간 계속 생각한다. 머릿속에서 먼저 해보고 망하면 조정하고 다시 하고 조정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내 인생 미리 보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 그것에 대해 얼만큼 생각해 보았는가? 일상이 무난하다면 의심해야 한다. 당장 해야 하는 일들에 쫓겨 살면서 너무 많은 꿈들이 죽어간다. 당신은 스스로의 현재 상황이 나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과 무난하게 잘 지내고 최소한의 경제적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당신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을 느껴본 적 한 번쯤 있지 않은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들은 이 소리를 그냥 무시한다. 잡생각, 망상, 헛소리 취급을 하면서 말이다. 중요한 건 이 소리를 계속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면 인생의 어느 순간 엄청나게 후회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무난한 지금의 일상 한번 의심해 보길 바란다. 정말 진심으로 만족하는가? 속지 않길 바란다. 진짜 목표는 이런 것이다. 밥 프록터가 말한 C형 목표를 기억하는가? 그게 바로 진짜 목표이다. A형 목표는 당신이 이미 어떻게 이루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매달 100만 원 저축이 가능하니 올 한 해 1200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스케줄이다. B형 목표는 어떤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이룰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A형 목표에 더해 성과급으로 300만 원을 받으면 올해 1500만 원 모으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짜 목표다. 이건
조건부 스케줄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지금은 전혀 모르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목표인 C형 목표인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진짜여야만 한다. 이 세상에 실패라는 개념이 없다면, 당신을 가두지 않은 상태, 이를테면 이 세상에 실패라는 단어도 개념도 없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바로 이런 가정하에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야 한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막연히 부러워만 했던 것, 부러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삶인 것 같아 애써 고개 돌리고 바라보지 않았던 그것, 그렇게 잔상으로만 남아서 가끔씩 당신을 씁쓸하게 만들었던 그것, 다시 끄집어내길 바란다. 그 잔상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가둬놓고 있는 것일 뿐이니까. 문제. 당신이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 건 좋은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문제가 유독 크고 어려운가? 남들보다 더 좋은 목표이기에 그렇다. 남들과 비슷한 혹은 그럭저럭 평범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면 남들과 비슷한 문제를 만나고 그럭저럭 해결 가능한 문제만 만날 것이다. 마지막 챕터보다 중요한 것, 성공한 사업가, 투자로 성공한 누구, 대박 신화, 너무 많이 듣고 봐서 이제 사실 별 감흥이 없는 문장들이다. 그런데 미디어가 말하는 저런 타이틀은 자서전으로 치면 마지막 챕터이다.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50쪽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셀프 고립, 상대적 박탈감, 주변의 조롱, 비웃음 등 처절한 과정들이 적혀있는 부분들은 모두 건너뛰고 사람들은 마지막 챕터에 적혀있는 저 한 문장의 결론만 발췌독하고 기억한다. 지금 당신의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해보라. 화려한 마지막 챕터를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앞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챕터들을 먼저 써야만 한다. 당신은 지금 그걸 쓰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이유.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훌륭한 패러다임을 장착했는데 정작 본인은 패러다임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제대로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알려주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운은 무언가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설명해내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렇다. 운이 아니다. 패러다임이다. 잠깐 건강했고 날씬했으며 독서에 미쳤었고 소득을 바짝 올렸었던 당신의 그 모든 좋은 순간들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정작 당신의 잠재의식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잠깐 누렸던 당신의 그 전성기 상태 그대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남들 눈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건 최소한 다른 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남들 말을 들으며 따라하기에 당신은 나이가 충분히 많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뭘 하고 살지,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제는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결정해야 할 걸 남들 손에 맡기는 삶을 살면 노년이 되어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깨닫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에 대해 사실 아무 관심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습관은 더하기가 아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엄청나게 바쁜 날에도 체육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운동을 하기로 했다면 단 30초라도 운동을 해야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걸 잃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 각 잡고 못하더라도 운동을 그냥 하는 그 자체가 습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운동뿐만 아니라 당신 일상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조금 꾸물거린 바람에 제대로 하지 않은 운동들과 예전에 완벽하게 잘했던 날들은 모두 계속해서 혼합된다. 습관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곱하기에서 중간에 0이 하나 있으면 그냥 0이다. 애초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진다는 말이다. 부디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둔 것들을 0으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나 자신과 대화하기. 당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라.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생활할 때 챙기면 되는 것이다. 내 스스로와 대화하는 그 순간에는 굳이 나를 낮추고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당신은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한다. 왜? 친하지 않으니까. 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살면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당신이라는 사람이 진짜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지,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를 수밖에 없다. 대화를 해야 한다. 이것이 민망한가? 그 감정 역시 착각이다. 스스로와 하는 대화는 아무도 듣지 못하므로 민망해야 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묻고 또 답을 들려줘야 한다. 그 잠재의식을 당신 안에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보라. 해본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인생은 거기서부터 다르게 간다. 사람이 뭔가를 더 잘하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유일한 순간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뿐이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이렇게 말했다. 이 힘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나는 단지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성공의 첫 번째 모습. 보통 시작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그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작 행동에 옮길 수가 없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함부로 시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냥 일단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은 버리고 말이다. 당신을 돕는 존재. 당신은 이제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다. 이 문을 열면, 그리고 다시 뒤돌아 나오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열쇠도 이미 가지고 있다. 당신의 목표를 100번씩 쓰고 말해보라. 굳이 소리를 내어 말하는 건 발성기관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신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함이다. 글로 적는 건 손 근육이 움직이며 생각이 물리적인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 시동을 거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사람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바칠 것이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정확히 원하는 만큼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그건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으며 할 수도 없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린다는 것.
새로운 신념을 찾고 받아들이는 건 처음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일 때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사실 그때가 바로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새로 까는 과정이 진행되는 순간이다. 당신 뇌 속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중인 것이다. 그렇게 당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듯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념이 장착된다. 기회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누구나 살면서 인생 계기가 찾아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도 한다. 기회는 처음부터 막 좋아 보이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찾아오지 않는다. 위기, 실패, 좌절, 절망감과 같은 가면을 쓰고 당신 앞에 등장할 것이다. 지금 혹시 인생 망했다, 상황이 좋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가? 그리고 동시에 정말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생겼는가? 만약 그렇다면 바로 인생 계기가 찾아온 것이다. 위기감이나 좌절감 등의 가면을 쓴 기회가 당신 앞에 나타난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네고자 한다. 나 역시 돌아보았을 때 인생 최악의 시기, 죽고 싶었을 때,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다. 그 기회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사실 위기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훨씬 많다. 이걸 느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 인생이 이제는 바뀌려 한다는 시그널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이루어지는 이유, 원하는 것, 원하는 삶, 목표는 정말 명확해야 한다. 그 정도까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일정표를 짜거나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즉흥 여행을 떠난다면 당신은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 그날의 기분에 따라 혹은 날씨나 각종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가야 할 곳을 미리 정하고 간다면 어떨까?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미리 정해놓은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했다면 당신은 결국 그곳으로 간다. 용기란 무엇인가? 용기 내어 시작하라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반대로 말하고 싶다. 일단 시작해보라. 하면서 완벽해지면 된다. 앞서 말했듯 시작은 막 용기를 내서 비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다. 진짜 용기를 내어야 할 시점은 따로 있다. 시작을 하고 나면 상황은 당신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거의 그렇다. 그렇게 예상보다 잘 안 될 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괜히 시작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지점, 용기는 바로 그때 내는 것이다. 그때 막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워도 계속 가는 거, 그게 진짜 용기다. 그 용기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다. 고작 100m 앞까지만 비춰줄 뿐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 불빛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 이걸 잊지 않길 바란다. 그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그것에 대해 하루에 얼만큼 생각하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들이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가끔 떠올리는 정도가 많다. 그런데 원하는 삶에 대한 것이지 않는가? 점심 메뉴가 아니다. 생각날 때만 가끔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인생 바뀌지 않는다. 나는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매 순간 생각을 한다. 분리수거할 때,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아이를 재울 때, 소파에 앉아있을 때, 산책할 때, 샤워할 때, 이 모든 순간 계속 생각한다. 머릿속에서 먼저 해보고 망하면 조정하고 다시 하고 조정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내 인생 미리 보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 그것에 대해 얼만큼 생각해 보았는가? 일상이 무난하다면 의심해야 한다. 당장 해야 하는 일들에 쫓겨 살면서 너무 많은 꿈들이 죽어간다. 당신은 스스로의 현재 상황이 나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과 무난하게 잘 지내고 최소한의 경제적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당신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을 느껴본 적 한 번쯤 있지 않은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들은 이 소리를 그냥 무시한다. 잡생각, 망상, 헛소리 취급을 하면서 말이다. 중요한 건 이 소리를 계속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면 인생의 어느 순간 엄청나게 후회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무난한 지금의 일상, 한번 의심해 보길 바란다. 정말 진심으로 만족하는가? 속지 않길 바란다. 진짜 목표는 이런 것이다. 밥 프록터가 말한 C형 목표를 기억하는가? 그게 바로 진짜 목표이다. A형 목표는 당신이 이미 어떻게 이루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매달 100만 원 저축이 가능하니 올 한 해 1200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스케줄이다. B형 목표는 어떤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이룰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A형 목표에 더해 성과급으로 300만 원을 받으면 올해 1500만 원 모으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짜 목표다. 이건 조건부 스케줄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지금은 전혀 모르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목표인 C형 목표인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진짜여야만 한다. 이 세상에 실패라는 개념이 없다면, 당신을 가두지 않은 상태, 이를테면 이 세상에 실패라는 단어도 개념도 없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바로 이런 가정하에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야 한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막연히 부러워만 했던 것, 부러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삶인 것 같아 애써 고개 돌리고 바라보지 않았던 그것, 그렇게 잔상으로만 남아서 가끔씩 당신을 씁쓸하게 만들었던 그것, 다시 끄집어내길 바란다. 그 잔상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가둬놓고 있는 것일 뿐이니까. 문제. 당신이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 건 좋은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문제가 유독 크고 어려운가? 남들보다 더 좋은 목표이기에 그렇다. 남들과 비슷한 혹은 그럭저럭 평범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면 남들과 비슷한 문제를 만나고 그럭저럭 해결 가능한 문제만 만날 것이다. 마지막 챕터보다 중요한 것, 성공한 사업가, 투자로 성공한 누구, 대박 신화, 너무 많이 듣고 봐서 이제 사실 별 감흥이 없는 문장들이다. 그런데 미디어가 말하는 저런 타이틀은 자서전으로 치면 마지막 챕터이다.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50쪽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셀프 고립, 상대적 박탈감, 주변의 조롱, 비웃음 등 처절한 과정들이 적혀있는 부분들은 모두 건너뛰고 사람들은 마지막 챕터에 적혀있는 저 한 문장의 결론만 발췌독하고 기억한다. 지금
당신의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해보라. 화려한 마지막 챕터를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앞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챕터들을 먼저 써야만 한다. 당신은 지금 그걸 쓰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이유.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훌륭한 패러다임을 장착했는데 정작 본인은 패러다임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제대로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알려주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운은 무언가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설명해내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렇다. 운이 아니다. 패러다임이다. 잠깐 건강했고 날씬했으며 독서에 미쳤었고 소득을 바짝 올렸었던 당신의 그 모든 좋은 순간들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정작 당신의 잠재의식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잠깐 누렸던 당신의 그 전성기 상태 그대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남들 눈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건 최소한 다른 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남들 말을 들으며 따라하기에 당신은 나이가 충분히 많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뭘 하고 살지,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제는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결정해야 할 걸 남들 손에 맡기는 삶을 살면 노년이 되어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깨닫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에 대해 사실 아무 관심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습관은 더하기가 아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엄청나게 바쁜 날에도 체육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운동을 하기로 했다면 단 30초라도 운동을 해야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걸 잃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 각 잡고 못하더라도 운동을 그냥 하는 그 자체가 습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운동뿐만 아니라 당신 일상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조금 꾸물거린 바람에 제대로 하지 않은 운동들과 예전에 완벽하게 잘했던 날들은 모두 계속해서 혼합된다. 습관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곱하기에서 중간에 0이 하나 있으면 그냥 0이다. 애초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진다는 말이다. 부디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둔 것들을 0으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나 자신과 대화하기. 당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라.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생활할 때 챙기면 되는 것이다. 내 스스로와 대화하는 그 순간에는 굳이 나를 낮추고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당신은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한다. 왜? 친하지 않으니까. 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살면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당신이라는 사람이 진짜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지,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를 수밖에 없다. 대화를 해야 한다. 이것이 민망한가? 그 감정 역시 착각이다. 스스로와 하는 대화는 아무도 듣지 못하므로 민망해야 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묻고 또 답을 들려줘야 한다. 그 잠재의식을
당신 안에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보라. 해본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인생은 거기서부터 다르게 간다. 사람이 뭔가를 더 잘하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유일한 순간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뿐이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이렇게 말했다. 이 힘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나는 단지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성공의 첫 번째 모습. 보통 시작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그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작 행동에 옮길 수가 없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함부로 시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냥 일단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은 버리고 말이다. 당신을 돕는 존재. 당신은 이제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다. 이 문을 열면, 그리고 다시 뒤돌아 나오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열쇠도 이미 가지고 있다. 당신의 목표를 100번씩 쓰고 말해보라. 굳이 소리를 내어 말하는 건 발성기관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신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함이다. 글로 적는 건 손 근육이 움직이며 생각이 물리적인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 시동을 거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사람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바칠 것이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정확히 원하는 만큼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그건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으며 할 수도 없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린다는 것. 새로운 신념을 찾고 받아들이는 건 처음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일 때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사실 그때가 바로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새로 까는 과정이 진행되는 순간이다. 당신 뇌 속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중인 것이다. 그렇게 당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듯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념이 장착된다. 기회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누구나 살면서 인생 계기가 찾아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도 한다. 기회는 처음부터 막 좋아 보이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찾아오지 않는다. 위기, 실패, 좌절, 절망감과 같은 가면을 쓰고 당신 앞에 등장할 것이다. 지금 혹시 인생 망했다, 상황이 좋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가? 그리고 동시에 정말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생겼는가? 만약 그렇다면 바로 인생 계기가 찾아온 것이다. 위기감이나 좌절감 등의 가면을 쓴 기회가 당신 앞에 나타난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네고자 한다. 나 역시 돌아보았을 때 인생 최악의 시기, 죽고 싶었을 때,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다. 그 기회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사실 위기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훨씬 많다. 이걸 느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 인생이 이제는 바뀌려 한다는 시그널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이루어지는 이유.
원하는 것, 원하는 삶, 목표는 정말 명확해야 한다. 그 정도까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일정표를 짜거나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즉흥 여행을 떠난다면 당신은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 그날의 기분에 따라 혹은 날씨나 각종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가야 할 곳을 미리 정하고 간다면 어떨까?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미리 정해놓은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했다면 당신은 결국 그곳으로 간다. 용기란 무엇인가? 용기 내어 시작하라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반대로 말하고 싶다. 일단 시작해보라. 하면서 완벽해지면 된다. 앞서 말했듯 시작은 막 용기를 내서 비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다. 진짜 용기를 내어야 할 시점은 따로 있다. 시작을 하고 나면 상황은 당신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거의 그렇다. 그렇게 예상보다 잘 안 될 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괜히 시작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지점. 용기는 바로 그때 내는 것이다. 그때 막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워도 계속 가는 거. 그게 진짜 용기다. 그 용기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다. 고작 100m 앞까지만 비춰줄 뿐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 불빛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그것에 대해 하루에 얼만큼 생각하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들이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가끔 떠올리는 정도가 많다. 그런데 원하는 삶에 대한 것이지 않는가? 점심 메뉴가 아니다. 생각날 때만 가끔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인생 바뀌지 않는다. 나는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매 순간 생각을 한다. 분리수거할 때,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아이를 재울 때, 소파에 앉아있을 때, 산책할 때, 샤워할 때, 이 모든 순간 계속 생각한다. 머릿속에서 먼저 해보고 망하면 조정하고 다시 하고 조정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내 인생 미리 보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 그것에 대해 얼만큼 생각해 보았는가? 일상이 무난하다면 의심해야 한다. 당장 해야 하는 일들에 쫓겨 살면서 너무 많은 꿈들이 죽어간다. 당신은 스스로의 현재 상황이 나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과 무난하게 잘 지내고 최소한의 경제적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당신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을 느껴본 적 한 번쯤 있지 않은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들은 이 소리를 그냥 무시한다. 잡생각, 망상, 헛소리 취급을 하면서 말이다. 중요한 건 이 소리를 계속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면 인생의 어느 순간 엄청나게 후회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무난한 지금의 일상 한번 의심해 보길 바란다. 정말 진심으로 만족하는가? 속지 않길 바란다. 진짜 목표는 이런 것이다. 밥 프록터가 말한 C형 목표를 기억하는가? 그게 바로 진짜 목표이다. A형 목표는 당신이 이미 어떻게 이루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매달 100만 원 저축이 가능하니 올 한 해 1200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스케줄이다. B형 목표는 어떤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이룰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A형 목표에 더해 성과급으로 300만 원을 받으면 올해 1,500만 원 모으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짜 목표다. 이건 조건부 스케줄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지금은 전혀 모르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목표인 C형 목표인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진짜여야만 한다. 이 세상에 실패라는 개념이 없다면, 당신을 가두지 않은 상태, 이를테면 이 세상에 실패라는 단어도 개념도 없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바로 이런 가정하에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야 한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막연히 부러워만 했던 것, 부러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삶인 것 같아 애써 고개 돌리고 바라보지 않았던 그것, 그렇게 잔상으로만 남아서 가끔씩 당신을 씁쓸하게 만들었던 그것, 다시 끄집어내길 바란다. 그 잔상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가둬놓고 있는 것일 뿐이니까. 문제. 당신이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 건 좋은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문제가 유독 크고 어려운가? 남들보다 더 좋은 목표이기에 그렇다. 남들과 비슷한 혹은 그럭저럭 평범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면 남들과 비슷한 문제를 만나고 그럭저럭 해결 가능한 문제만 만날 것이다. 마지막 챕터보다 중요한 것, 성공한 사업가, 투자로 성공한 누구, 대박 신화, 너무 많이 듣고 봐서 이제 사실 별 감흥이 없는 문장들이다. 그런데 미디어가 말하는 저런 타이틀은 자서전으로 치면 마지막 챕터이다.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50쪽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셀프 고립, 상대적 박탈감, 주변의 조롱, 비웃음 등 처절한 과정들이 적혀있는 부분들은 모두 건너뛰고 사람들은 마지막 챕터에 적혀있는 저 한 문장의 결론만 발췌독하고 기억한다. 지금 당신의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해보라. 화려한 마지막 챕터를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앞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챕터들을 먼저 써야만 한다. 당신은 지금 그걸 쓰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이유.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훌륭한 패러다임을 장착했는데 정작 본인은 패러다임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제대로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알려주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운은 무언가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설명해내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렇다. 운이 아니다. 패러다임이다. 잠깐 건강했고 날씬했으며 독서에 미쳤었고 소득을 바짝 올렸었던 당신의 그 모든 좋은 순간들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정작 당신의 잠재의식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잠깐 누렸던 당신의 그 전성기 상태 그대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남들 눈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건 최소한 다른 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남들 말을 들으며 따라하기에 당신은 나이가 충분히 많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뭘 하고 살지,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제는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결정해야 할 걸 남들 손에 맡기는 삶을 살면
노년이 되어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깨닫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에 대해 사실 아무 관심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습관은 더하기가 아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엄청나게 바쁜 날에도 체육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운동을 하기로 했다면 단 30초라도 운동을 해야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걸 잃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 각 잡고 못하더라도 운동을 그냥 하는 그 자체가 습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운동뿐만 아니라 당신 일상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조금 꾸물거린 바람에 제대로 하지 않은 운동들과 예전에 완벽하게 잘했던 날들은 모두 계속해서 혼합된다. 습관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곱하기에서 중간에 0이 하나 있으면 그냥 0이다. 애초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진다는 말이다. 부디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둔 것들을 0으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나 자신과 대화하기. 당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라.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생활할 때 챙기면 되는 것이다. 내 스스로와 대화하는 그 순간에는 굳이 나를 낮추고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당신은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한다. 왜? 친하지 않으니까. 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살면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당신이라는 사람이 진짜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지,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를 수밖에 없다. 대화를 해야 한다. 이것이 민망한가? 그 감정 역시 착각이다. 스스로와 하는 대화는 아무도 듣지 못하므로 민망해야 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묻고 또 답을 들려줘야 한다. 그 잠재의식을 당신 안에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보라. 해본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인생은 거기서부터 다르게 간다. 사람이 뭔가를 더 잘하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유일한 순간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뿐이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이렇게 말했다. 이 힘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나는 단지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성공의 첫 번째 모습. 보통 시작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그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작 행동에 옮길 수가 없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함부로 시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냥 일단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은 버리고 말이다. 당신을 돕는 존재. 당신은 이제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다. 이 문을 열면, 그리고 다시 뒤돌아 나오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열쇠도 이미 가지고 있다. 당신의 목표를 100번씩 쓰고 말해보라. 굳이 소리를 내어 말하는 건 발성기관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신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함이다. 글로 적는 건 손 근육이 움직이며 생각이 물리적인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 시동을 거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사람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바칠 것이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정확히 원하는 만큼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그건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으며 할 수도 없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린다는 것, 새로운 신념을 찾고 받아들이는 건 처음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일 때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사실 그때가 바로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새로 까는 과정이 진행되는 순간이다. 당신 뇌 속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중인 것이다. 그렇게 당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듯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념이 장착된다. 기회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누구나 살면서 인생 계기가 찾아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도 한다. 기회는 처음부터 막 좋아 보이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찾아오지 않는다. 위기, 실패, 좌절, 절망감과 같은 가면을 쓰고 당신 앞에 등장할 것이다. 지금 혹시 인생 망했다, 상황이 좋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가? 그리고 동시에 정말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생겼는가? 만약 그렇다면 바로 인생 계기가 찾아온 것이다. 위기감이나 좌절감 등의 가면을 쓴 기회가 당신 앞에 나타난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네고자 한다. 나 역시 돌아보았을 때 인생 최악의 시기, 죽고 싶었을 때,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다. 그 기회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사실 위기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훨씬 많다. 이걸 느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 인생이 이제는 바뀌려 한다는 시그널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이루어지는 이유, 원하는 것, 원하는 삶, 목표는 정말 명확해야 한다. 그 정도까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일정표를 짜거나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즉흥 여행을 떠난다면 당신은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 그날의 기분에 따라 혹은 날씨나 각종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가야 할 곳을 미리 정하고 간다면 어떨까?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미리 정해놓은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했다면 당신은 결국 그곳으로 간다. 용기란 무엇인가? 용기 내어 시작하라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반대로 말하고 싶다. 일단 시작해보라. 하면서 완벽해지면 된다. 앞서 말했듯 시작은 막 용기를 내서 비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다. 진짜 용기를 내어야 할 시점은 따로 있다. 시작을 하고 나면 상황은 당신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거의 그렇다. 그렇게 예상보다 잘 안 될 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괜히 시작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지점. 용기는 바로 그때 내는 것이다. 그때 막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워도 계속 가는 거. 그게 진짜 용기다. 그 용기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다. 고작 100m 앞까지만 비춰줄 뿐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 불빛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 이걸 잊지 않길 바란다. 그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그것에 대해 하루에 얼만큼 생각하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들이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가끔 떠올리는 정도가 많다. 그런데
원하는 삶에 대한 것이지 않는가? 점심 메뉴가 아니다. 생각날 때만 가끔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인생 바뀌지 않는다. 나는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매 순간 생각을 한다. 분리수거할 때,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아이를 재울 때, 소파에 앉아있을 때, 산책할 때, 샤워할 때, 이 모든 순간 계속 생각한다. 머릿속에서 먼저 해보고 망하면 조정하고 다시 하고 조정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내 인생 미리 보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 그것에 대해 얼만큼 생각해 보았는가? 일상이 무난하다면 의심해야 한다. 당장 해야 하는 일들에 쫓겨 살면서 너무 많은 꿈들이 죽어간다. 당신은 스스로의 현재 상황이 나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과 무난하게 잘 지내고 최소한의 경제적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당신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을 느껴본 적 한 번쯤 있지 않은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들은 이 소리를 그냥 무시한다. 잡생각, 망상, 헛소리 취급을 하면서 말이다. 중요한 건 이 소리를 계속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면 인생의 어느 순간 엄청나게 후회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무난한 지금의 일상, 한번 의심해 보길 바란다. 정말 진심으로 만족하는가? 속지 않길 바란다. 진짜 목표는 이런 것이다. 밥 프록터가 말한 C형 목표를 기억하는가? 그게 바로 진짜 목표이다. A형 목표는 당신이 이미 어떻게 이루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매달 100만 원 저축이 가능하니 올 한 해 1200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스케줄이다. B형 목표는 어떤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이룰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A형 목표에 더해 성과급으로 300만 원을 받으면 올해 1500만 원 모으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짜 목표다. 이건 조건부 스케줄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지금은 전혀 모르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목표인 C형 목표인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진짜여야만 한다. 이 세상에 실패라는 개념이 없다면, 당신을 가두지 않은 상태, 이를테면 이 세상에 실패라는 단어도 개념도 없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바로 이런 가정하에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야 한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막연히 부러워만 했던 것, 부러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삶인 것 같아 애써 고개 돌리고 바라보지 않았던 그것, 그렇게 잔상으로만 남아서 가끔씩 당신을 씁쓸하게 만들었던 그것, 다시 끄집어내길 바란다. 그 잔상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가둬놓고 있는 것일 뿐이니까. 문제. 당신이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 건 좋은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문제가 유독 크고 어려운가? 남들보다 더 좋은 목표이기에 그렇다. 남들과 비슷한 혹은 그럭저럭 평범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면 남들과 비슷한 문제를 만나고 그럭저럭 해결 가능한 문제만 만날 것이다. 마지막 챕터보다 중요한 것, 성공한 사업가, 투자로 성공한 누구, 대박 신화, 너무 많이 듣고 봐서 이제 사실 별 감흥이 없는 문장들이다. 그런데 미디어가 말하는 저런 타이틀은 자서전으로 치면 마지막 챕터이다.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50쪽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셀프 고립, 상대적 박탈감, 주변의 조롱,
비웃음 등 처절한 과정들이 적혀 있는 부분들은 모두 건너뛰고 사람들은 마지막 챕터에 적혀 있는 저 한 문장의 결론만 발췌독하고 기억한다. 지금 당신의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해보라. 화려한 마지막 챕터를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앞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챕터들을 먼저 써야만 한다. 당신은 지금 그걸 쓰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이유.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훌륭한 패러다임을 장착했는데 정작 본인은 패러다임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제대로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알려주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운은 무언가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설명해내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렇다. 운이 아니다. 패러다임이다. 잠깐 건강했고 날씬했으며 독서에 미쳤었고 소득을 바짝 올렸었던 당신의 그 모든 좋은 순간들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정작 당신의 잠재의식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잠깐 누렸던 당신의 그 전성기 상태 그대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남들 눈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건 최소한 다른 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남들 말을 들으며 따라하기에 당신은 나이가 충분히 많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뭘 하고 살지,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제는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결정해야 할 걸 남들 손에 맡기는 삶을 살면 노년이 되어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깨닫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에 대해 사실 아무 관심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습관은 더하기가 아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엄청나게 바쁜 날에도 체육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운동을 하기로 했다면 단 30초라도 운동을 해야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걸 잃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 각 잡고 못하더라도 운동을 그냥 하는 그 자체가 습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운동뿐만 아니라 당신 일상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조금 꾸물거린 바람에 제대로 하지 않은 운동들과 예전에 완벽하게 잘했던 날들은 모두 계속해서 혼합된다. 습관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곱하기에서 중간에 0이 하나 있으면 그냥 0이다. 애초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진다는 말이다. 부디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둔 것들을 0으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나 자신과 대화하기. 당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라.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생활할 때 챙기면 되는 것이다. 내 스스로와 대화하는 그 순간에는 굳이 나를 낮추고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당신은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한다. 왜? 친하지 않으니까. 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살면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당신이라는 사람이 진짜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지,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를 수밖에 없다. 대화를 해야 한다. 이것이 민망한가? 그 감정 역시 착각이다.
스스로와 하는 대화는 아무도 듣지 못하므로 민망해야 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묻고 또 답을 들려줘야 한다. 그 잠재의식을 당신 안에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보라. 해본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인생은 거기서부터 다르게 간다.